안녕하세요. 예돌의 대표 강재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먼 걸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11월 12일 저번 첫 번째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겨울, 죽음, 그리고 동백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삼아서 프로젝트를 구성해봤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서울에 나가 살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주도 도민이라고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주 사람입니다. 저한테 겨울 하면은 한방눈 내리고 크리스마스, 명절에 따뜻한 이런 이미지보다는 제주도에 겨울에 눈 내리면 사방팔방으로 막 내리잖아요. 예쁜 눈 없고 눈부라치듯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겨울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춥고 막 손 시리고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거기다가 겨울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동백꽃이에요. 제 모교의 교목이 동백나무기도 했고 그래서 등하굣길에 학교 주변에 폈던 동백꽃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어릴 때는 꽃이 피기 전 그 봉오리 꽃잎 하나하나를 뜨면서 안에 그 노란 색깔 암실술이 나올 때까지 갖고 놀았던 장난감이기도 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커서 동백이 어떻게 피고 어떻게 지는지까지를 생각해서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로 삼게 되면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죽음, 겨울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듯이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분위기에 조금 즐기러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어두운 분위기도 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히 저희 공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두 파트로 1부, 2부로 나뉘어 있어요. 1부에서는 각자 악기가 갖고 있는 음색으로 겨울의 이미지를 표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연주될 첼로, 따뜻한 음색의 첼로, 그리고 맑고 투명한 음색의 플룻,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손수락 짙은 비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리드 악기에서 부드럽고 묵직한 소리를 갖고 있는 바순의 소리로 그리고 그 연주자들의 화법으로 그들의 어법으로 풀어나가는 겨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떤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시선이 동백꽃으로 옮겨가요. 세 번째 키워드가 동백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백이 피어나고 어떻게 죽는지를 실내악 편성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1부와는 가장 큰 다른 점이 그거고요. 4명이서 연주하는 쿼르텟, 그리고 5명이 연주하는 퀸텟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백은 어떻게 죽으신 줄 혹시 아시나요? 그 끝이 겨울, 죽음이 깔려있는 겨울에 다른 꽃들은 보통 생명력이 가득한 따뜻한 봄에 피는 것과 다르게 동백꽃은 겨울에 피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그 빨갛고 초록색, 진녹색의 이파리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 생명력이 더 진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 목이 잘리듯이 뚝 떨어져 죽잖아요. 저한테 있어서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것과 죽음을 연관시켜서 그 빌드업을 좀 더 실내악 편성으로 입체감 있고 색채감 있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한번 집중해서 공연을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첫 번째 곡은 아르보 페아트, 팜플렛 보시면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르보 페아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이라는 곡입니다. 슈피겔 임 슈피겔은 독일어로 거울 속 거울이란 뜻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울 앞에 평행하게 거울을 놓고 보통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좁은 공간을 좀 더 넓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이렇게 배치한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독립현대미술관에서 최우람 작가의 작은 방주라는 공연을 봤었는데 거기서도 거울에 평행하게 거울을 놓고 그 안에 네온 사인 그 불빛 하나를 놓고서 그 안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우수한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작품으로 전시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슈피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음으로써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음은 라로 시작해요. 절대음 라로 시작한 다음에 한음 올라갔다가 한음 내려오고 두음 올라갔다 두음 내려오고 세음 올라갔다 세음 내려오면서 끝날 듯 끝나지 않고 무한히 연장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주 시간이 10분 정도는 조금은 길 겁니다. 근데 이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구나 인지하셔서 들으셨으면 감사할 거고, 그리고 아르고 페아트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 작곡가는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예요. 혹시 에스토니아 잘 아시나요? 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는 독일, 폴란드, 그리고 그 위에 붙어 있는 북유럽에 있는 속하는 국가입니다. 이 국가의 국기가 특징적인데, 국기의 이미지가 그 에스토니아의 풍경을 담았다고 해요. 침엽수가 빼곡히 서 있는 숲에 흰색 눈이 소복히 쌓여있고 청명한 하늘이 떠있는 그 색깔을 그대로 담은 게 에스토니아의 국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겨울 자체를 담고 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작곡가 아르고 페아트가 슈피게림 슈피게를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그리고 저희 첼리스트 조항호가 그를 어떻게 해석하고 저희 프로젝트에 어떤 위치로서 존재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주는 첼리스트 조항호와 피아니스트 서가진의 연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연주 어떠셨나요? 무한히 연장되는 이미지가 상상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첫 번째 곡을 통해서 순백색의 하얀 눈이 깔려있는 순수하고 꾸밈없는 겨울을 표현해봤고요. 두 번째로 연주될 곡은 팜플렛에 나와있다시피 마누엘 데 파야라는 스페인 작곡가의 나나, 자장가라는 곡입니다. 겨울 이미지에 어쩌다 보니 저희가 스페인 작곡가의 곡을 넣게 됐는데 좀 의아하실 거예요. 스페인 하면 플라멩코, 관능적인 표현, 그리고 화려함, 그리고 열정, 선명한 색채 이런 게 떠오르실 테고 실제로 스페인 하면 태양의 나라라는 부제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에 그 작곡가의 곡을 쓰게 됐는지 그 작곡가의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작곡가가 이 곡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작곡한 이 곡이 전달해주는 텍스트, 문자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곡의 정체성은 그 곡의 영혼과 정신에 의해 결정된다. 그 곡의 영혼과 정신은 청자에 의해 결정이 되고 이 곡은 사랑, 열정, 고통과 아픔에 연관되어 있는 곡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이 곡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가에 집중했어요. 실제로 이 곡은 가사가 붙은 가곡이기도 해서 그 문자가 주는 의미에 집중을 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냐에 더 집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절제된 그리고 표현이 덜 된 느낌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피아노 여리게 시작해서 피아니시모 더 여리게 끝나는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겨울이란 계절도 세상이 모든 생명들을 잠재우는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곡에서는 첫 번째 순백색의 하얀 겨울과는 다르게 조금은 어둡고 생명을 잠재우는 듯한 차분한 느낌의 그런 겨울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플룻에 제가 연주하는 제 화법으로 표현해갈 겨울 이미지고요. 네, 잘 감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곡입니다. 세 번째는 가브리엘 포레가 작곡한 아프레성대 꿈을 꾸고 난 후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꿈을 꾸고 난 후의 심상을 곡으로서 표현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탈리아 무명 시인이 지은 시집에서 차용한 시를 토대로 곡을 작곡했다고 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이 잠이 들고 꿈을 꿉니다. 그 사람은 꿈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저 멀리 비춰오는 따뜻한 빛한 줄기를 향해서 황홀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꿈에서 깨어나고 이게 허망한 꿈이었다는 허탈감과 함께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잡히지 않을 듯한 무언가에 대한 갈망과 후회 그리고 한탄을 담은 곡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곡을 이 1부 세 번째 곡으로 넣게 된 이유는 겨울도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봄에 대한 그런 갈망과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긴 게 아닐까 싶어서 이 곡을 세 번째로 넣게 됐어요. 비올라 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비슷하다고 해요. 그 헤르츠와 그 배음이 목소리가 가장 비슷하다고 하니 비올리스트 정현진이 어떤 목소리를 갖고 겨울을 표현하는지 그런 후회가 한탄이 가득한 갈망하는 겨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올리스트 정현진과 피아니스트 성하진의 연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1부의 마지막 순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연주될 곡은 로베르트 슈만의 디히터리베, 시인의 사랑 가곡집 중 10번째 곡 Wer ist das Liedchen klingen? 이라는 곡인데요. 내가 이 노래를 듣는다면 이라는 곡입니다. 가곡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실려있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의 옛사랑이 한 번 불러줬던 그 노래를 듣는다면 매서운 고통의 압박 속에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암흑 같은 그리움에 이끌려 저 높은 숲으로 올라가니 그 거대한 아픔이 거기로부터 눈물로 녹아내린다. 어떤 느낌이신가요? 딱 봐도 사랑에 고통받고 사랑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쓴 시 같죠? 실제로 이 시는 하인리히 하이네라는 독일 시인이 자신의 사랑의 아픔을 겪고 나서 쓴 시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슈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랑 이야기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그리고 그의 아내 클라라 슈만, 그리고 그 둘의 제자였던 브람스, 요하네스 브람스, 이 셋의 삼각관계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로베르트 슈만은 자신의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내를 위한 코드와 아내를 위한 멜로디를 곳곳에 숨겨놨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제자가 자신의 아내를 흠모하고 그 셋의 삼각관계가 굉장히 지독하게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인리히 하이네도 사랑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로베르트 슈만도 사랑의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이 사랑 이야기를 풀어왔을지 그거에 집중해 보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총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라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나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세상을 시인의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봤는지, 음악가의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다 총합해서 총체적으로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술가 두 명이 자신의 작품들을 섞어서 또 그 사랑의 아픔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나갔는지, 그리고 바순의 음색으로 겨울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Wer ist das Liedchen klingen?이라는 곡은 또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 점에 집중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수니스트 최찬열과 피아니스트 성하진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들려드린 일부 겨울 이야기 어떠셨나요? 네, 다들 분이 잘 네, 이 2부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의 10분 정도 인터미션을 가질 건데요. 그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받으신 A4 용지 설명글 있잖아요. 글씨가 작아서 잘 읽힐지 모르겠는데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2부 해서 설명글 있고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 QR코드 카메라 켜서 인식하시면 다운로드 될 거니까 그 다운로드 글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는 곡 하나하나 설명했던 것과 달리 2부에서는 시선이 동백으로 옮겨가고 동백의 생애를 쭉 파놓고 표현할 예정이니까 중간 생략, 연주 설명을 생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 집중도 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분 후에 55분인가요? 10분 후에? 네, 55분. 55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글 한 번씩 다 읽어보셨나요? 혹시 이해가 어려우실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곡은 카를로 제수알도의 마데리갈, 고롤라소 아이니오 두울로입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이 작곡가는 살인마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을 잔혹하게 죽인 채 광장에 내팽개친 잔혹한 살인마입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들으시면 좀 비교하고 좀 왜 그랬을까 좀 불편하신 감정이 드실 텐데요. 솔직히 현대 사회에서 이런 범죄자의 예술 작품이 각광받는 일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고 각광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분석학적으로 이게 어떻든지 분석적으로 바라볼 뿐이지 예술적으로 바라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째서 저희 첫 번째 프로그램을 넣게 됐냐? 이 죽음을 저희는 죽임을 당한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누구를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죽음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 곡은 마데리갈이라는 장르로 음악의 아버지와 음악의 어머니 바하, 핸델 다들 아시죠? 그 둘이 있기 전인 르네상스 시대 곡입니다. 그래서 정격화되지 않아서 정립되지 않은 음악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어색하고 멜로디가 잘 들리지도 않고 화성이 귀에 익히 들리는 멜로디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드실 거예요. 그게 그 시대만의 장르입니다. 우리 국악으로 치면 판소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시를 읽다가 운율을 담아서 멜로디를 만들고 그 멜로디를 2층으로 쌓고 3층, 4층, 그래서 10층까지 쌓게 되는 게 이 마데리갈이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폴리폰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수평적이고 뭔지 모를 느낌을 줄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데리갈, 이 카를로 제수알도의 인생, 그 기괴한 인생도 담겨 있으니 좀 더 스산하게 들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연주될 곡은 첫 번째 1부에서 연주했던 곡과 동일한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가 작곡한 파반네라는 곡이에요. 이 파반네는 16세기 중세 시대에 귀족들이 많이 췄던 이탈리아 파도바 지방에서 유행했던 춤곡이라고 해요. 그 파도바를 들을 때면 저는 조금 고귀하고 순결한 느낌이 드는데요. 가슴을 활짝 펴고 고개를 치켜 들고서 바지춤을 잡고서 발끝을 세운 채 가볍게 걸음걸이를 걷는 그런 귀족이 상상이 됩니다. 루이 14세가 걸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실제로 귀족의 춤이었다고 하니 그런 고귀함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가브리엘 포레는 낭만주의 작곡가인데 16세기 중세 그 고풍스럽고 마치 이 샹들리에를 보는 것처럼 좀 절제되어 있는 그런 형식을 어떻게 표현해 나갔는지 집중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곡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부는 전체적으로 동백의 생애를 담았잖아요. 이 두 번째 곡은 겨울이 죽음이 깔려있는 겨울에 진녹색의 이파리를 두고서 피기 직전까지 차오른 그 꽃봉오리가 굉장히 고귀하고 되게 숭고하다라는 이미지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곡으로 이 파반네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주되는 또 같은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가 작곡한 리베라메, 나를 자유케 하소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레퀴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레퀴엠 장엄미사곡, 죽은 이를 위한
혼령을 기리기 위한 미사곡에 수록된 6번째 곡 리베라메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나를 자유케 하소서, 영혼을 위해 기리기 위한 곡이기 때문에 나를 그 끔찍한 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라는 가사가 담긴 곡이에요. 저는 이 곡의 첫 번째 부분에 주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될 거예요. 이 템포가 초 60, 그러니까 템포로 치면 한 박에 60 템포랑 같거든요. 저는 이 째깍 하는 그 템포로 가는 이 느낌이 죽음이 우리 얼굴 앞에 가까이 왔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압박감을 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세 번째 곡으로 넣어봤습니다. 그 와중에 동백은 자기가 살고 싶다고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이 외치기 시작해요. 나를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소서. 마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나 뭐 신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연주되는 게 스메타나가 작곡한 피아노 트리오 3악장 피날레인데요. 이 곡은 원래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이 세 악기를 위해서 작곡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5명 퀸텟 편성으로 편곡을 해서 연주할 계획이고, 이 첫 번째 부분을 듣게 되면 실제로도 그 곡에서 차용하기도 했고, 슈베르트가 작곡한 마왕이라는 곡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런 곡이 있을 거예요. 익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슈베르트의 마왕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자신의 죽어가는 아이를 품 안에 안은 아버지가 말들을 타서 병원을 향해 달립니다. 근데 아들이 외쳐요. 아버지, 저 뒤에서 뭔가가 보여요. 뭔가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고 뭔가 따라가고 싶어요. 죽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죽음을 봤구나, 본능적으로 직감을 해서 아들아, 그건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는 단순히 안개일 뿐이다. 환영일 뿐이다. 현생으로 돌아와라. 아니다. 아버지, 그런데 보여요. 따라가고 싶어요. 아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면서 결국 병원에 도착했을 때 품 안에 죽은 아이를 안은 채로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메타나도 어린 딸을, 4살의 어린 딸을 일찍 열게 돼요. 그래서 이 곡의 첫 번째 파트를 그것으로 차용해서 쓴 것도 아마 딸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을 담은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이 곡도 딸아이가 죽은 직후에 작곡을 했다고 하니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빠른 세리다는 그 파트가 나온 후에 연주되는 부분은 첼로와 비올라의 따뜻한 음색으로 연주되는 밝은 느낌의 선율입니다. 이 선율은 실제로 4살짜리 자기 딸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멜로디라고 해요. 슈베르트의 마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로 곡을 풀어나갔다 하면, 이 스메타나 피아노 트리오 3번째 악장 피날레는 자신의 딸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과 딸아이가 행복해했던 그 표정, 미소가 가득했던 그 표정을 번갈아 배치하면서 곡을 풀어나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2번의 파트가 반복이 되고 마지막에는 장송행진, 다 같이 5명이 한 목소리로 이런 리듬으로 연주를 하게 될 겁니다.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이제 그 끝은 죽음으로 마무리되는구나, 죽음으로 귀결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피아노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뭔가 모를 그 움직임이 커져서 클라이막스를 치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그 멜로디는 스메타나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이 나에게서 딸아이의 목숨을 가져갔을지라도 죽음이 결국 우리의 행복한 기억과 좋았던 추억과 희망을 뺏어갈 수는 없다. 결국 죽음이 우리에게서 근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곡의 마지막 파트를 작곡했다고 해요. 이 모습이 마치 죽음이 코앞에 닥쳐오고 살려달라고, 자기를 자유케 해달라고 했던 동백이 죽어가나? 살 수 있나?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겨울 속에서 빨간 꽃을, 그 얼굴을 활짝 펴내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낸 게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에 배치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동백꽃은 활짝 핀 상태에서 고개를 그대로 자르면서 뚝 떨어져서 죽어요. 과연 이 죽음은 어떻게 연주로서 표현이 됐는지 그 후에
피아니스트 송하진 씨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동백의 샘 한 호흡으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시공간을 깨내어 입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피아니스트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성하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공연은 잘 감상하셨나요? 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2부의 순서에서는 1부랑 다르게 우리가 마주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동백에 투영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연주한 피아노 곡은 북유럽 에스토니아 작곡가인 아르보 피아트의 피어 알리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뭔가 알리나를 위하여 하면은 떠오르는 다른 클래식곡 제목이 있지 않으신가요? 되게 비슷한 이름이.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엘리제를 위하여에서 이름을 본따온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이제 베토벤이 엘리제를 위하여 쓴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 엘리제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르보 피아트의 알리나를 위하여는 실제로 알리나를 위해 쓴 게 맞고 그 알리나는 피아트의 친구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이제 부부의 이혼으로 이제 깨어지게 되고 딸 알리나는 아버지를 따라서 잉글랜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트의 친구인 그 분은 이제 가정도 잃고 자신이 아끼던 딸도 잃은 거죠. 이제 그 사람을 친구를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이 곡을 작곡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악보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평화로이, 숭고하게, 그리고 내적인 매너를 가지고. 그리고 이 곡은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박자표가 악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앞에 숫자가 없죠. 네. 그리고 이 악보 같은 경우에 점들만, 기둥 없는 점들만 존재합니다. 보시면은 검은색 기둥 없는 점들 몇 개와 그 마디의 마지막은 안이 비어있는 오음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시간을 조절하여서 연주를 할 수 있고 그런 곡인데 이 곡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물리학자 까를로 로벨리라는 물리학자에 따르면 이 곡이 연주되는 순간 시간이 이곳에서 멈추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곡에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투영시켰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 순간 세상의 시간은 흘러갈지 몰라도 그 죽음을 맞이한 나 혹은 어떤 존재의 시간은 그 순간 멈추고 맙니다. 저는 그 시공간의 정지를 존 케이지라는 작곡가의 4분 33초라는 작품과 연결을 지어서 오늘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273초간 연주하려고 시간을 맞추었고 본래 이제 침묵에 대한 사유로 잘 알려져 있는 4분 33초는 피아노 연주자가 앞에 나와서 앉아서 피아노 뚜껑을 열고 악보를 펼치는데 그 273초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완전한 침묵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소음이라도 발생하고 있고 어떠한 정지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그 사유와 별개로 273이라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273이라는 숫자는 절대온도라는 개념에서 존 케이지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온도, 오늘이 몇 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0분. 그렇죠. 10분 이렇게 섭씨로 저희가 온도를 세잖아요. 근데 온도에는 섭씨, 화씨 말고도 절대 온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온도가 어떤 입자, 무언가 물체가 있으면 그것들이 에너지를 가져서 얼마나 진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양을 측정한 것을 우리가 온도로 이제 쓰는데 그 상태가 0인 상태를 절대 온도 상에서 0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게 섭씨로 하면은 영하 273.15도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하 273.15도, 273, 그 숫자, 어떠한 에너지도 갖고 있지 않은 움직일 수 없는 멈춘 상태를
를 저희가 이제 준비해 이제 4분 33초라는 곡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메타 방금 알리나 곡 이전에 화려한 피날레를 저희가 맞이한 순간 이 제주 겨울의 상징인 동백꽃은 제일 찬란한 순간에 그대로 꺾여서 죽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음이 피어 알리나의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4분 33초 동안 삶과 그 순간에 끊기는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거를 각자의 의미로 다시금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주회가 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 연주회가 봄, 여름 그 넘어가는 즈음에 또 있습니다. 5월, 6월, 6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겨울이 봄으로 시작되는 순간이 그러니까 햇살이 이제 다시 비춰지고 삶을 어느 정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연주회를 예비하고 또 죽음으로 이제 얻어져 있는 분위기를 따뜻하게 다시 만들어 보고자 이제 마스칸이라는 작곡가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인터메조라는 곡을 저희가 연주하겠습니다.